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와서 우는 사람들. 여기 오는 이상은, 구조가 된 이상은 얘네들은 다른 삶을 준비 중인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정말 가요면 와서 네. 산책. 네. 왜냐면은 입양을 보내려면 산책 훈련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거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오히려 애한테 좋은 거지. 너 가엾다 갑자기 울고불고 하면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쵸. 우는 건 내가 더 많이 울었는데. 굉장히 막 그 엄청나게 모금을 하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바자를 한다던가 자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금보다는 스스로 뭐 물건을 판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뭐 개발을 해갖고서는 한다, 이런 식으로 자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유기견 보호소죠? 네. 명칭이 댕글댕글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단체 이름은 동사행이에요. 동물과 사랑의 행복 동사행인데 동사예요? 그 단체 이름이고 여기 쉼터 이름이 댕글댕글 쉼터인 거예요. 아, 댕글댕글 쉼터.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봉사를 하러 왔는데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러 오시나요? 사실 주중에는 많이 안 오시고 주말 위주로 많이 오시고, 주말은 봉사 단체들이 많이 오세요. 네네. 저희는 한 3팀 정도의 봉사 단체가 있어서 그들이 시간을 정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이용해서 10명에서 30명까지 와요. 그 봉사 단체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오시는 오는 거죠. 거죠. 주중에는 오늘 공교롭게 대학생 네, 대학생 오시는데, 그 동아리, RCY라고 하는 동아리 모임에서 그저께도 왔었고 오늘 오고 다음 주에 또 2번 더 오고 그렇게. 지금 사실 학생들 그거잖아요. 방학 때니까 학생들 봉사가 좀 많아요. 학생들 봉사, 주중에 방학 때는 학생들 봉사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회사 안에 재고가 없어서 못 들고 가는 좀 이렇게 물품 같은 거를 조금 기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용, 애완견용 영양제가 있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 멀티비타민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혹시 봉사 오시는 분들 뭐 하나씩 주고 뭐 그런 그쵸. 용도 그러면은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가서 꼭 이제 택배로 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해외로는 많이 입양이 된다, 국내로는 입양이 잘 안 된다. 그게 뭐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내 입양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국내는 이제 수요 같은 경우도 특히 유기견들에 대해서 품종이라든가 이쁜 믹스들, 요새는 뭐 약간 특이한 믹스들도 입양이 되기는 해요. 근데 거의 품종 위주고 큰 애들은 사실 국내가 힘들거든요. 국내가 잘 안 네, 된다. 그리고 제가 해외를 별로 안 좋아했다가 해외 입양을 보내게 된 게 국내 입양이 너무 안 되니까. 네. 특히 큰 아이들, 우리한테는 10kg를 대형 견으로 보지만 외국은 15kg도 큐트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면 너무 좋아해요. 특히 10에서 15kg 사이 애들은 너무 이뻐하고. 그러니까 아까 했던 한창 하였던 그 아이 같은 경우는요, 해외 가게 되면 인기 정말 많고 말랑이요? 작다고 되게 좋아해요. 작다고. 그러니까 걔네 같은 그 외국 사람들은 워낙 막 40kg, 80kg도 막 키우잖아요. 네. 근데 또 의외로 그 사람들도 워낙 큰 개들을 많이 키우니까 그 정도로 큰, 저쪽에 한 30kg 넘는 애 있거든요. 걔네들도 입양이 또 힘들어, 해외도. 왜냐면 자기네들 크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하는 건 10에서 15kg 정도 아니면 아예 작은 애들을 입양이 잘 가요. 특히 이쁜 믹스들. 그리고 걔네들은 뭐 품종이라고 해도 우리는 막 얘 좀 섞은 것 같은데 따지잖아요. 걔는 대강 비슷해도 비숑이다, 푸들이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너그러우니까 입양이 훨씬 편하죠.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지? 까다로운 편인 거예요? 그 인식 자체가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견을 당연히 입양하는 분사가 되고 있고, 뭐 네. 유명 연예인이 번쩍 가가지고 애들을 사왔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고 욕을 먹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인식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뭐 유기견 입양이라든가 아니면 개들에 대해서 반려 문화 같은 경우가 잘 정립은 안 돼 있고, 국내 입양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도 뭐가 있었냐면 그제 뭐 10년 전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문의가 많이 왔어요. 왜 품종인데 왜 얘를 중성화를 왜 해갖고서는 애 대를 끊기게 하냐, 막 욕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조금 많이 좋아졌고, 또 이렇게 젊은 부부들, 요새는 또 그거 많잖아요. 딩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대신에 이제 자기 반려동물을 네. 자식처럼 키우시려고 분들도 많아서 그런 문의가 꽤 많고, 정말 잘 키우세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확성하는 되고는 있으나 그래도 뭐 경기 탓도 있겠지만 국내 입양이 지금 많이 안 돼요. 국내 입양이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이제 오는 아이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시보호 단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시보호소가 있고, 정말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데 시보호소가 있고 사설보호소가 있어요. 저희는 사설이에요. 근데 네. 시보호소는 시나 그러한 그 지방에 자치제에서 거기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가다가 유기견이 있어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로 들어가죠. 네. 그럼 걔네들은 보통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죽여요. 시보호. 15호는 그게 안락사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걸 저도 원래 15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안락사가 너무 싫어갖고서는 다시 껴안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조를 거의다가 15호에서 안락사가 떴는데 끝까지 구조가 안 되고 뭐 내일 모레 죽어요 이런 애들만 위주로 해갖고서는 많이 구조를 해요. 안락사. 거의 여기가 반 이상이 아니라 한 90%가 15호소
없어 애들이고 아니면은 뭐 길 가다가 가여운 애들 네. 그런 애들 여기 뭐 저쪽에 있는 같은 경우는 주인이 그 허스키 같은 경우는 주인이 아파트에서 키우다가 네. 커지니까 못 키우겠다고 시골에 버린 거예요. 아, 시골에. 근데 그 시골 그분도 얘가 장난을 너무 치니까 힘들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데려가라고. 안 데려가면 또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데려온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가 많이 이루어져요. 사실 저 운전해서 올 때도 한 마리 길가에 막 있더라고요.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저 그만 구조하라고 하도 욕을 해가지고 참고 있어요. 아, 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가 개를 함부로 키우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게 오프리시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시골 개들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얘가 정말 주인이 있는 개인지 주인이 없는 개인지 주인이 없어가지고 유기견이면 그때 구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것도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네. 저희도 운영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구조해라. 뭐 그래도 많이 했어요. 부산동 여기서도 애들 많이 구조해서 많이 보냈고. 지금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게 거의 여기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어느 정도예요? 더 할 수 있나요? 더 못하죠. 지금 거의 맥스. 그럼요, 맥스죠. 왜냐면 제가 얘 하나를 구조했는데 걔가 임시해서 온 거예요. 얘 한 마리를 구조했는데 결국은 임신한 애까지 6마리를 구조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저런 완전 애들. 강아지들이더라고요. 제 엄마도 어리래였는데 임신을 한 채 제가 데리고 왔고 네. 몰랐다가 나중에 배가 모아봤더니 애를 여기서 낳았어요. 아, 여기서요? 낳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 된. 지금 5월 22일생이에요. 5월 20일. 네. 지금이 8월. 한 2달 조금 지났죠. 네, 2달.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사실 만약에 저 혼자서 만약에 케어한다면 가장 최적은 제가 봤을 때 한 40마리가 제일 좋아요. 40마리. 네, 근데 지금 구조를 제가 막 하다 보니까 구조율하고 입양 가는 속도가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적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구조를 내가 스탑하고 있는 애들을 입양을 보낼 입양을 준비를 보낼 하고 때. 있고 저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검은 애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네. 곧 가요. 네, 쟤는 곧 토론토로 가고 토론토. 가고 하나하나씩 지금 거기다가 많이 빠지고 있고 입양을 이미 준비 중이고 떠나는 애도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몇 마리인 건가요? 그럼? 지금 정확하게는 한 70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40마리라고 하셨는데 70마리? 거의 2배 가까이. 근데 제가 원래 대형견 위주였다가 지금 이 작은 애들 어느 시보에서 그 작은 애들도 죽이더라고요. 안락사라고. 그래서 아. 그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서만 갑자기 애기들 30마리 구조해버린 거예요. 아. 그 애들이 다. 그래서 40에서 네. 갑자기 70이 된. 근데 이 애들이 처음 왔을 때는 꼬물꼬물 이렇게 다 귀여웠던 애들이 네. 다 컸어요. 저렇게 갑자기. 아, 커버리니까 이제 쟤네들 이제 입양을 보내야죠. 그리고 해외는 6개월, 8개월 이상이 돼야지만 출국이 가능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아기 때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해외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좀 조금 큰 더 다음에, 키워서 이제. 예, 큰 다음에 가야 돼서 좀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8개월 되면은 거의 몸집은 거의 다 자라나요? 보통 애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중소형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8개월에서 끝나는데 대형견 같은 경우는 더 2살까지 키워도 봤어요. 또? 걔는 거의 45kg까지 갔어요. 이렇게. 아, 큰 애들은 천천히 많이 크고 작은 애들은 확 크고 이제 안 바꾸고 크고 그럽니다. 그대로 이제 가고. 그러면 이제 해외로 입양을 갈 때는 국가는 조금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게 많아요. 거의 미국, 캐나다가 많고 네. 미국도 사실 지금 포화예요. 우리 애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아. 미국이 뭐 우리나라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중동도 받고 중국도 받고 하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캐나다는 지금 많아요. 캐나다도 너무 많아갖고 진돗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근데 저는 거의 위주가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오타와 그쪽으로 많이 보내요. 또 봉사하러도 많이 오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품 같은 거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이런 거는 미리 알면 좋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봉사라고 하는 게 단발로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거를 구별하기 힘드니까 되게 까다로웠고 되게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그 봉사들 너무 좀 이렇게 이분이 단발로 오는 건지 계속 올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분은 이런 성격으로 오시는 거니까 이것만 그냥 봉사 와서 즐겁게 만약에 평생 한 번 하고 말 수도 있는 봉사잖아요. 사실 되게 기분 좋게 나 늙어서 나 유기견 보호소 봉사 갔던 적 있어. 되게 기분 좋았어. 유쾌했어.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도 마인드가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의식을 갖고서는 한 번 왔는데 계속 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하는데 그냥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분은 와서 그냥 최대한 산책하고 즐겁게 뭐 목욕도 좀 시켜주고 애들하고 놀고 이렇게 가는 게 그분한테는 좋은 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는 이게 그 사람들마다 틀린 게 보호 성격이 틀린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구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애들을 입양을 보낼 거잖아요. 구조가 됐으면 얘네들은 행복한 애들이에요. 굳이 여기 와서 그 애들을 가엾다고 울고불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가여운 애들 아직 저기 많거든요. 그 애들을 제가 계속 구조하는 거니까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와서 우는 사람들.
막 불쌍하다고. 여기 오는 이상은, 구조가 된 이상은 얘네들은 다른 삶을 준비 중인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구조를 받은 건데. 그렇죠. 만약에 정말 가여우면 와서 산책, 왜냐면은 입양을 보내려면 산책 훈련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거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오히려 애한테 좋은 거지. 너무 가엽다 갑자기 울고불고 하면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는 건 내가 더 많이 울었는데. 여기서 이제 충분히 케어 받고 사랑 받고 있는 애들인데 사랑 주시고 계시고 네. 근데 막 울고불고 하면은 좀 당황스러워. 네, 그 차라리 그러면 와서 산책 한 번 더 시키고 네. 목욕 한 번 더 시켜주고. 왜냐면 제가 솔직히 이 네 견사를 다 청소하고 하려 한 4시간이 걸려요. 지금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지치니까 산책을 기껏해야 하루에 많이 해봤자 한 3마리 정도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목욕은 1마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시면 부탁을 드리는 게 산책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그걸 제일 많이 부탁을 드리거든요. 네. 제가 바쁘니까 못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인스타 아니면 제 번호가 있으니까. 거기 저도 이제 인스타 DM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인스타에 댕글댕글 검색하시면은 공식 인스타 계정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DM으로 저도 똑같이 문의를 드려서 연락을 해서 찾아왔고요. 그 기부품 같은 거는 저희도 보내기 하겠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인스타 같은데 좀 적긴 하시더라고요. 뭐 네, 청소 맞아요. 도구라든지 좀 그런 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는 사실 청소도구가 별로 많이 필요 없는데, 봉사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일단 도구가 없는 거예요. 도구가 없다. 막 뭘 치워야 되고 쓸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이제 그런 청소도구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청소할 때 필요한 뭐 소독제, 탈취제 뭐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 게 많이 필요하고 뭐 인스타에서 보긴 했는데 사료 같은 것도 기부하시는 그쵸. 분도 계시고. 사료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사료에 대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가 사료, 당연히 보호소에 가는 사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좀 저가거든요. 근데 네네. 저희는 그건 싫어요. 조금 그래도 네. 좋은 그러니까 막 되게 좋은 사료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중간급은 되는 사료를 먹이고, 그게 정말 애들 건강에 제일 좋거든요. 뭐 다른 거 좋은 고기 먹이고 뭐 이것보다 그래도 알맞은 적정량의 그 영양소를 갖고 있는 사료를 먹이는 게 애들 건강에 제일 좋기 때문에 네네. 조금 낮은 저가의 사료를 먹이는 순간 애들은 바로 설사해요. 제 몸이 그건 반응해서. 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사료거든요. 사료. 저 영양분도 별로 없는 저가의 저가 사료들은 그냥 애들이 다 배출을 해요. 몸에서 그냥 훑고 그냥 배부른 그것만 주는 거지 배부른 흡수를 안 하는 거야 몸에서. 그래서 설사를 하게 예, 돼요. 예. 사실 사료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네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보내세요. 그거가 조금 저는, 왜냐면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안 먹이는 사료인데 싶은데, 그전에는 그냥 했지만 지금 그냥 아예 올려요. 제가 너무 죄송하다, 감사하다, 하지만 우리 애들은 못 먹습니다. 못 먹는 그냥 환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반품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그냥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희가 안 먹인 사료를 보내주신 분들이 가끔 있긴 있었어요. 요새는 좀 덜 하시는 편이고, 저희 이런 사료만 먹입니다 하고 올리니까 그 네. 사료에 따라 차라리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낫겠네요. 알겠어요. 저는 사실 직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강아지를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유기견 보호사라고 해서 또 처음 와봤어요. 봉사활동도. 근데 조금 이게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렇게 먼저 함부로 시작을 하면 안 되겠다. 당연하죠.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걸 보면서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기견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런 쉼터가 없어져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는. 네네. 이게 없어지고, 네. 아예 유기견들이 없어야기보다는 이런 쉼터 자체, 사설보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가여우니까. 하다 보면은 계속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정말 우리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아까 계속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사설 보호소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 모든 비용이 사비이신 거예요? 사비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후원도 받죠. 근데 저희는 네. 후원을 굉장히 막 엄청나게 모금을 하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바자를 한다던가 네. 자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금보다는 스스로 뭐 물건을 판다던가 아니면 네. 저희가 뭐 개발을 해갖고서는 한다, 이런 식으로 자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나는 정말 싫은 게요. 하설보호소들은 모금이 너무 기본이에요. 돈 주세요. 우리 애들 케어하니까 돈 주세요. 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거. 만약에 어떤, 아까 다리 잘린 애 제니라 같은 경우는 네. 너무 가여웠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 애를 딱 넣어놓고 모금을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물론 애를 구조할 때 너무 필요하고 뭐 하니까 그런 식의 모금이 괜찮고, 그게 너무 관행화 돼갖고 애 하나 구조할 때 당연히 모금 요구하고 뭐 하고, 그거 나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일부러 더 막 불쌍한 식으로 맞아요. 이제 찍어가지고 목인해주세요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저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것만큼은. 하지만 저도 운영에 힘들고 돈이 하면 올리긴 하죠. 부탁합니다. 근데 돈이 안 모였어. 그럼 됐어.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딴 걸로 내가 한번 벌어보지 뭐. 이게 되는 건데 모금만 무조건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왜 우리 안 도와줘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가지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또 기부 물품 또 드리려고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브로리코 팻이라는 반려견 전용 영양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기부를 해드릴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먹는 걸 드리는 게 어쩌면 일이 너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제 강아지들이 먹고 안 좋아지면 뭐 영양제 때문인지 걱정도 되고 또 몇몇 아이들은 잘 안 먹을 거고 70마리나 되는 아이들이 이게 저희가 또 급여량이 있거든요. 몸무게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주려고 하면은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대표님과 조금 얘기를 해본 결과 이제 여기 보호소에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좀 편하게 제공할 수 있게 저희 멀티비타 프로 제품을 드리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멀티비타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멀티비타민에 유산균이 같이 2in1으로 들어있는 제품이고 하루에 한 캡슐만 섭취하시면 되기 때문에 또 비타민이랑 유산균은 요즘 다들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